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뭐 1%대의 하락세를 좀 보였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6% 하락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 야간 선물 시장도 0.8% 하락 마무리가 좀 됐고요. 일단 한국 시장은 개파락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어제 어닝 시즌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러면서 좀 시간 장중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매출이라든가 이익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장중에 좀 하락폭을 제법 키웠습니다. 5% 가까이 좀 밀렸어요. 4.78%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장 마감 이후에는 이제 11월 하순경에 사이버 트럭이 좀 출시를 한다라고 발표를 좀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 반등이 나오는 듯 했으나 시간에 좀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넷플릭스도 좀 실적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공유 아이디에 대한 금지 이 부분들 때문에 가입자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있어서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좀 하면서 장중에 지금 장 마감 이후에 12%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자체가 지금 2007년도 이후에 고점을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시장의 불안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10년물 국채금리가 4.92로 4.9%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일단 유가도 89불대까지 일단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유가 상승의 부분들도 좀 부담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뭐 달러 환율은 여전히 좀 1355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결국은 환율 그리고 국채 금리 이 부분들이 여전히 비우호적이에요. 환율이라든가 국채 금리, 유가 이 부분들이 비우호적이라는 어, 흐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는 변동성을 좀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다만 여기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 그 중반 들어서면서 미국의 여는 총재들 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동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표적인 이 매파로 좀 볼 수 있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금리 동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은 금리 동결, 올해는 동결로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수그러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환율과 국채금리 이 부분들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만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시장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다행인 부분들도 있고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선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 투자자들이 그나마 좀 거래소 시장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대체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어요.
삼성전자를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SK 하이닉스 또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는 좀 매도가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매수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뭐 500만 주 가까운 매수세를 보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지수를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현대차라든가 기아 뭐 이런 기업들까지도 일단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외국인 쪽이 어느 쪽 부분들을 좀 매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겠지만 하단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옵션 만기일이에요. 위클리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전장과 오후장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야간 선물 기준으로 보게 되면 327.5포인트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327.5포인트 정도가 좀 되게 되면 이 5일선을 이탈해 준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제의 종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만약에 이 5일선을 갭으로 빼버리게 된다라면 오전장에 이 밑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326, 325 이 언저리 때까지 밀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장 초반에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오죠.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거래 대금 자체가 감소를 하고 있고 수급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수급 부재가 좀 가장 큰 원인인데 거래 대금 자체를 좀 보게 되면 과거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거래 대금이 10조대를 훌쩍 뛰어넘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10조가 안 되죠. 거래소 기준으로 봐도.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엔,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 슈팅이 좀 나왔을 때 거래대금 자체를 보게 된다라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6조대까지 갔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되면 30조가 좀 넘었었죠. 그리고 난 이에 거래 대금 자체가 급감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공백이 좀 생기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좀 생기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수급 주체, 즉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연준 쪽에 있어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 동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거, 이건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시장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아직까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해주면서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라는 건 반도체를 좀 사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섹터들은 일단 여전히 좀 관심권역으로 넣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전히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주들 위주로의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좀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크게 밀렸어요. 유한양행이 급락이 좀 나타났었고, 그리고 오스코텍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장전에 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이 좀 상당히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어제
이 유한양행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18% 가까이 좀 밀렸는데 기관 쪽에서 대량 매도가 있었어요. 130만 주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외국인 쪽도 많이 24만 주가 좀 매도가 나왔지만 결국 어제 제약바이오 쪽에 외국인 쪽, 기관 쪽의 매도가 상당 부분 좀 나왔었는데 이게 80% 이상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이 두 종목에서 대부분의 좀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투심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제약바이오 쪽이 같이 밀렸거든요. 제약바이오 쪽이 같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이 두 종목으로 인해서 많이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이 변동성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신용이 좀 늘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잠깐 좀 보게 된다라면 신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좀 보게 된다라면 늘어들다가 다시 또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 요거 바닥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빨간색은 지수예요. 빨간색은 지수고 검정색은 신용장고예요. 이렇게 살짝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죠. 여기서도 지수가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였을 때 요때도 보게 되면 밀렸다가 찔끔 반등이 났다가 다시 이렇게 뺐어요. 여기도 보게 되면 이중바닥형의 모습이 나올래다가 밀렸어요. 밀렸다가 늘었다가 다시 빠진 그런 모습들이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보더라도 지수가 밀려 내려오면서 신용장고가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지수가 다시 밀렸습니다. 그래서 신용장고가 다시 깨졌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신용이 다시 늘어나면 지수를 다시 빼서 신용장고가 이 저점을 깨고서 한번 더 밀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 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신용 함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신용 썼다가 그렇게 좋은 결과가 좋았던 적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지금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신용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늘어났다가 줄어들었어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한번 더 신용 지수는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 신용은 다시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즉 변동성을 좀 유발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신용이 다시 저점을 깬다. 이 저점을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이제 바닥이 나오는 징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전히 시장은 PBR 밸류 0.8배대예요. 0.8배대고 변동성이 좀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 뭐 유가가 어디까지 더 올라갈 거고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고 그런 얘기들도 막 많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많은 상황들이지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안 좋은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변동성을 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죠.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지게 된다라면 반드시 되돌림이라는 게 생겨요. 되돌림이라는 생기고 아무래도 이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뭐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가 좀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니까 힘들 내시고 요 구간만 잘 넘기면 흐름들은 좀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가급적이면 좀
매수를 하거나 했을 때는 폭넓게 좀 매수를 한다라는 거, 신용 쓰지 마시라는 거, 그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아마 지수가 선물이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좀 눌러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을 좀 만들러 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5일선이 깨지면서 개파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면 일단 좀 관망하세요. 관망하시고 다음 주를 좀 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 수급은 장중에 필히 체크를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테마성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요. 대응이 안 되면 그것도 안 하고 지금은 놀아도 되는 시장이에요. 놀아도 되는 시장이고 대응도 조금 한 템포 늦추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